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파노튜브는 한국의 올바른 역사와 자랑스러운 기술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의 잘못된 역사와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언론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은 힘들다고 판정을 받고 낙심하던 한 가족의 목숨을 살린 한국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뉴스에 보도하기 위해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우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 한국에서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처음이시라면 우선 제 예전글부터 쭉 보시길 바랍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전 캘리포니아에서 첫째를 낳았고 둘째를 출산하려는 과정에서 몸이 약해져 있어 출산 시 건강상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 목숨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의 출산을 절대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둘째는 고려해보자던 남편의 완곡한 부탁에도 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전 세계 임산부 모임 사이트를 뒤지던 중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니 전 세계에서 이보다 임산부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 후기들을 들어본 후 남편과 상의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시설과 서비스로 가득했는데요. 출산 전 우선 한국 병원을 들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의사가 알려주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의사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는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미묘한 주제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임산부 전용 특정 진료에 대한 훌륭한 경험을 했지만 제가 요구한 것에 정반대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빠른 구글 검색으로 제가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후조리원에서의 특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출산 일정 시간 이전까지 절대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별은 미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시아가 남성과 여성 아기를 동등하게 받아들이려는 투쟁을 하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소년이 인기였고 소년이 성을 이어갈 수 있고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잘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선호되었지만 이제는 소녀들이 오히려 부모들 사이에서 더 인기입니다. 여러 직원이 둘째 아들 출산 준비 중 이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분명히 소녀들이 어린 시절에 키우기가 더 쉽다고 말하며 딸이 더 좋다며 부모님들끼리 많이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퍼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는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임산부들의 상황에는 100만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언제 몸 상태가 악화될지 또는 예기치 않은 자궁수축이나 위급한 상황에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병원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임산부들이 모두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번 저희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도착한 방법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와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나 서울 두 곳 모두에서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버 운전사를 이용하였고 서울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이용했는데 나이가 많고 유쾌한 한국 여성이 우리 운전 약 30분 정도 내내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며 어깨춤을 추면서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덕분에 매우 편안하게 웃으며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출산을 고려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소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임산부를 대함에 있어 그들 특유의 친절함에 매우 성공적인 출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저를 돌보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고 아들을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입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더욱더 생생하게 들려드리자면 우선 한국의 섬세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출산 후 산모의 몸을 대하는 것을 보니 마치 제가 방금 막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준 음식은 정말 확연하게 효과가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역국이라 불리는 해초 수프는 한국에서 출산 후 산모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 유명한 음식입니다. 몇 주 동안 먹은 해초 수프는 특히 칼슘과 철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상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는 산모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나는 모두 준비되었고 산후조리를 받게 되어 기뻤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병원이 어느 시점부터 한국식보다 서양식에 맞춰 음식을 내주었으며 그렇게 남은 입원 기간 동안 저에게 맞춰 음식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마 한국의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산모를 위해 주는 식단 중 최고를 자랑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평소 저에게 익숙한 음식이 많이 그리웠던 게 사실이고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오랫동안 바뀌었고 그렇기에 전 그들의 맞춤 식사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모든 식사가 아주 좋았다고 기억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아침 식사 품목은 크로와상 또는 롤, 계란, 햄, 과일, 우유 또는 요구르트였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필라델피아를 넘어 전 세계로 알려지며 임신과 출산을 겪은 임산부들과 산모들 전 세계의 어머니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산후조리라는 단어는 따로 없으며 영어로도 산휴조리라고 따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보통 마약성 진통제를 투하하며 남편이 직접 도와주는 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타국에 잘 알리지 않는 재밌는 사실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미국 특히 시골에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굴은 보면 모르겠지만 나이를 물어보면 18살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18살인데 아이가 2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젊어서 그런 건지 그런 산모들은 출산 후 곧바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포대기가 미국에서 산모들에게 매우 유행입니다. 물건대랑까지는 아니지만 블로그 좀 한다는 미국 엄마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포대기 비슷한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아기 가방도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음부 절개를 50대 50 확률로 합니다. 한국은 거의 절개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양인이 제일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이 백인, 그 다음이 흑인입니다. 미국 의사들은 안 하는 게 좋다는 평을 많이 내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유가 된다면 산후조리를 받는 것이 출산 후 몸을 위해 좋은 선택이라고 알려주며 한국이나 홍콩에서의 출산을 추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아니 꼽게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산후조리가 왜 필요하며 이는 한국 여자들만 필요로 하는 쓸데없는 시스템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현재 저희 파노튜브 측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의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산후조리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이들을 찾아 IP를 추적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해당 내용을 전부 한국과학사이버수사대에 넘길 생각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